많이 떨어지나. 여기가 중심이야. 마이크 줄을 당겨주세요. 포털이다! 네이버를 수사하라! 댓글 조작, 묵인 방조, 네이버를 수사하라! 증거인멸 메인 서버 압수수색 실시하라! 댓글 공작, 여론 조작 특검으로 규명하라!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어제는 민주당이 야권 공조를 깨기 위해서 정치 공작을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만 따돌리면은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에게 술책을 펼쳤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검만은 피해가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지만 특별수사본부도 특임 검사도 결국은 다 꼼수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특별수사본부를 고뇌 어린 결정으로 이렇게 수용했다는 식의 참 가당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나 모두 민주당이 아니라 검찰총장 소관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좌지우지할 상황이 아니고서야 감나라 배나라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수본이나 특임검사를 내세우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스스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수사를 통제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들 맞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특검과 특수본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작년 8억 원에 수상한 느릅나무의 댓글 공작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건 결정적 범죄 단서를 증거를 선관위가 갖다 준 것인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면죄부를 발부한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지 여러분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어떤 핑계와 꼼수를 통해서라도 특검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정의당도 사사건건 민주당에 부안해동할 것이 아니라 야당이면 야당답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하는 정의로운 정의당이 되어주실 것을 강곡히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특검 구성을 통해서 국회 정상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특검을 수용하면은 추경과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여론조작으로 정권 지지도마저 조작하고 조작된 지지도를 바탕으로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작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를 위시한 인터넷 포털이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하고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사실상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만 인터넷의 도구적 효율성에 기반해 일방적인 여론몰이와 심지어 팩트마저 조작하는 여론 조작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포털 유서와 댓글 장세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막강한 근황마저 장악하고 있는 포털이 정보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그 이면에 오히려 이것이 도구적으로 악용되어졌을 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드루킹을 위시한 댓글 공작 세력의 정보 유린과 조작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네이버 또한 여론 조작 번제 행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댓글 조작을 묵인하고 방조한 네이버에 대한 분명한 보온 인사입니다. 그 윤영찬 수석이 바로 이 네이버의 부사장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공방 없이 드루킹 게이트 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마저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민주당의 목리로 드루킹 게이트 수사가 발목 잡혀선 안 될 것입니다. 드루킹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바둑이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한 특검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또한 드루킹 수사를 사실상 해태해온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에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청장의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를 촉구합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드루킹이 추천한 오사카 총영사 후보자를 인사검증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윤영찬 홍보수석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에서의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하여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권력과 포탈이 유착한 검포 유착의 명백한 부당 내부 거래입니다. 아울러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드루킹 일당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의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헌은 결코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6.13이라는 자신들만의 시간표를 짜놓고 개헌 장사를 시도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시효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가 무산됐다며 상당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무산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패키지 개헌 꼼수가 무산된 것이고 개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듭 밝힙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패키지 개헌 꼼수가 무산된 것이지 개헌은 국민 개헌을 통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완성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계기를 꼬투리 삼아 개헌을 정경으로 몰아가고 국민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것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의도라는 것을 국민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체제를 바꿔내는 이 중차대한 개헌을 유해의 순방 당시에 전자결자로 가름하고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발의한 개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바뀌었습니까? 개헌 가지고 장난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일당들은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탈이 됐습니다. 이 네이버는 문재인 정권과 손잡고 댓글 조작과 공작에 무기를 방조한 그런 포탈입니다. 더 이상 이 거대 권력 포탈 네이버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거대 권력 정권과 유착한 네이버를 반드시 네이버를 응징하고 심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투쟁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경북 경남 의원님들이 천막농성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전 의원님들이 천막농성에 한 번 이상 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다시 새로 이제 한 번씩 다 하시고 두 번째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서울하고 인천 의원님들이 천막을 지켜주시고 특검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이 정말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마음을 단단히 믿고 투쟁 대우가 흩어지지 않게 정말 그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간에 좌파단체 중심으로 방해 세력들이 이래 와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충돌하지 마시고 국회 방어과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슬기롭게 잘 이렇게 좌파 세력들의 방해 책동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우 의원입니다. 드루킹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박모 씨는 자신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댓글 조작에 네이버가 방조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댓글 조작을 조직적으로 범행한 드루킹 일당의 발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모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네이버가 회원들에게 1인당 무한정 아이디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 공감 클릭수 개입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은 아이디를 무한정 가질 수 있는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느릅나무 출판사에서는 172여 개의 휴대폰이 압수수색됐죠. 당초에는 드루킹 일당이 614개의 아이디를 활용해서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도 그 범행의 규모는 더욱더 큰 것이었습니다. 아이디가 2,000개 이상의 아이디가 활용됐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댓글 부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2, 제3 드루킹 일당이 어느 골방에서 어느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달빛 기사단, 또 이재명 경기도 후보의 댓글 부대인 손가락 혁명군 등등, 이와 같은 사이버 환경에서는 댓글 부대가 존재하는 한 제2, 제3, 제4의 드루킹은 계속 나올 것이 뻔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네이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네이버의 부사장을 지낸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금이라도 발표해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댓글 부대가 댓글 조작을 했고, 언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됩니다. 지금 국정을 책임진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댓글 조작 범행이 이루어진 공간은 다름 아닌 네이버였습니다. 때문에 네이버의 부사장이었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 SNS 본부장을 지낸 윤영찬 홍보수석은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앞으로 이 같은 드루킹 사태를 막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여러분, 블로그를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네이버 쪽지 메일에 혹시 블로그 파시겠습니까? 60만원 드립니다. 100만원 드립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과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경제적인 개인 영업에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선거철마다 이런 많은 다른 사람의 블로그 아이디를 통해서 정치적인 댓글 조작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청와대 국민 게시판도, 국민청원 게시판도 그 진실이 저는 밝혀져야 된다 주장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 이슈에 대해서 20만, 30만이 넘는 국민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인 것인지 아니면은 드루킹 일당과 같은 이런 댓글 조작 부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이것도 밝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특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드루킹 방지법, 김경수 방지법, 댓글 장사 방지법의 통과를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을 위한 일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한 일도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과제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대한민국 최대 포털 기업인 네이버 앞에서 의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일원이자 언론 위에 옥상옥 구조로 군림해온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람으로서 네이버를 위시한 대한민국 포털의 문제점과 특검이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정부와 유착관계 의혹입니다. 이미 네이버는 지난 대선기간 특정 대선 후보 관련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등 공직선거법상 부정이용 의혹이 제기되었고, 뉴스 배열을 임의 조정하여 특정 인물에 대한 기사를 숨기며 부정청탁을 받아
특정 기사 배치 순서를 바꾸는 등 온갖 부정을 저질러 왔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조작하여 33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되었지만 네이버는 단 한 차례 대국민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행태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렇듯 정치권의 목소리와 지적에는 끊임없이 외면해온 네이버가 1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정부 비판 기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민주당의 말 한마디에는 왜 즉각 반응하였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댓글이 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다음 날인 19일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네이버와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와의 긴밀한 관계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네이버 부사장과 NHN 이사를 역임하며 검색어 조작이나 댓글 조작의 기법들에 정통한 윤영찬 수석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2017년 3월 15일 이후 선관 1호부터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이 고발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업체인 네이버는 단 한 차례의 성명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문재인 캠프에 유리한 여론조작 행위들을 암묵적으로 수용해온 네이버, 그 연결고리인 윤영찬 수석, 그리고 청와대와의 관계를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네이버는 자의적인 뉴스 편집으로 무서 불이 권력을 휘두른다 하는 점입니다. 네이버의 2017년 미디어 컨택트 데이 자료에 따르면 기사 순서를 배열함에 있어 기사의 내용을 잘 표현한 명쾌한 제목의 기사를 상단으로 선택한다. 그 애매한 기준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 박태환 선수 기사 임의 삭제, 그리고 K리그 관계자 부탁에 따른 부정적 기사를 임의로 재배치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왔으며 당시 한성숙 대표가 직접 사과했지만 그 이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네이버 회장사인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들에게 돌린 문자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이버가 약 20명의 댓글 이용자 패널을 통해 댓글 정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외부 자문단을 모셨다 하더니 실질적으로는 출신, 정치적 성향, 전문성조차도 알 수 없는 20명 댓글 패널을 숨겨놓고 자신들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은 언론이 아니라 하면서 포털의 기사 게재를 무기로 언론사를 협박하고 복상호 구조를 자리잡아 여론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네이버에 대해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셋째, 이번 사태의 핵심은 바로 네이버가 법적으로 필수 정보 제공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네이버를 비롯한 공영 포털이 각종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여론 및 댓글 조작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해온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람입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네이버의 알고리즘, 기사 배치 기준 공개 의무화를 비롯한 다양한 법안을 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네이버는 자료 제출의 의무가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어 그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뉴노멀법을 발의하여 네이버 등 포털이 알고리즘 순서 임의 조치, 댓글 조작을 묵인해 올 수 있었던 원인인 가입자 수, 하루 방문자 수, 댓글 평균 개수 등을 기초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뉴노멀법의 통과로 네이버 등 공용 포털사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주어진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들의 부정행위, 청와대, 정부 여당과의 커넥션을 밝혀내는데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바탕은 네이버의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석숙 네이버 대표는 얼마 전 곽인영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 산업규제 핵심 간담회를 통해 우리도 해외 사업자와 같은 조건으로 같은 방식으로 사업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와 같은 조건에서 사업하고 싶다면서 구글이 채용한 방식인 아웃링크 방식 채용을 왜 외면하는 것입니까? 댓글 조작이 발생하게 된 것은 독점적으로 포털로 뉴스 소비가 집중된 특수한 상황에 기인합니다. 결국 포털이 뉴스와 댓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오로지 이용자들을 붙잡아두고 광고 수익을 얻겠다는 장사꾼 심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23일 발의한 김경수 방지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 망법 개정안에는 댓글 조작을 방지할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포털에게 매출액의 상당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계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네이버가 현재의 댓글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이번 드루킹과 같은 사건이 다시금 묵인하려 한다면 향후에는 법적인 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는 한때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네이버의 성공을 바라보며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창업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지금의 네이버는 물록 상권, 중소기업들을 무참히 짓밟고 심지어 일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구멍가게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CT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검에 당당히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가 지금 하루에 클릭하는 방문자 수가 2,500만입니다. 그 중에 뉴스 이용자가 1,300만입니다. 얼마나 네이버가 뉴스를 조작하고 배열을 조작하고 하는 실정 사례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신문 여러분들께서 어제 하루 종일 엄청난 양의 이 네이버 관련 댓글 조작 관련 기사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는 단 한 건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6시, 9시, 12시, 2시 어떤 배열에도 여러분이 쓴 내용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기적으로 배열이 되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말로 하겠습니다. 네이버 댓글 조작 용의자들, 그 다음에 여당 당원의 댓글 공감 클릭 이런 관련해서는 1시간 만에 15분 만에 메인 페이지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국민들이 핵심으로 보고 있는 정부 비방, 댓글 조작, 누리꾼 잡고 보니 민주당은 이거는 여러분이 다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댓글이 5,848개나 달리고 추천이 2,540개나 달렸는데도 네이버 메인 화면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고 가고 있는지 최근 상황이 바로 드러납니다. 다음 사례를 또 공개하겠습니다. 준용씨 청와대 준용씨 소송 자신의 권리 지키기 위한 것이다. 벨 댓글도 206건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메인 화면에 2시간 동안 떴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이는 이 메인 화면에 우리 김성태 대표의 얼굴이 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좀 더 해보면은 들고 일어선 김성태 얼마나 캥기길래 이게 메인 화면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클릭해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 뜹니다. 이와 같이 네이버가 정말 이 뉴스 배열, 조작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한테 실정적인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요. 이쪽으로.
여기 중요한데요. 네. 일로 왔다. 잠깐 앉아. 위원장 오시게. 사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대선 공간에서 드루킹 일당들이 댓글 조작을 하고 또 여론 조작이 한계하시고 좀 조용히 이제 좀 진행합시다. 지난 대선 공간에서 드루킹 일당들이 특히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연계된 그런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네이버가 몰랐을 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이버는 이 컨트롤 타워에서 흔히 들여다보고 또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드루킹 일당들이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을 특히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 의원들과 연계돼서 불법적 행위가 일어난 걸 네이버는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걸 왜 그대로 묵인하고 방조했는지 가장 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규모나 영향면에서 이 삼성을 능가하지만은 사회적 책임은 그동안 네이버가 별로 진 게 없습니다. 특히 이런 검색 장악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웹툰 작가, 그런 중소상인, 이런 우리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기존 대기업보다 훨씬 더한 갑질, 그런 원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저희 당으로도 엄청난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대선 이전에 지금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고 있는 윤영찬 씨는 네이버 부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네이버 부사장이 있던 적 있죠? 윤영찬 지금 홍보수석이. 사실이죠? 예. 당시 부사장실에 이분은 주로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을 주로 많이 만나고 다녔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론 영향력의 이 갑 중에 갑이 이 네이버 부사장이 대선 직전에 대선 유력 후보인 유력 후보 주자 캠프의 SNS 본부장으로 또 이렇게 간 사실도 알고 계시죠? 사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 SNS 본부장을 하고 그 대가로 지금 현재 청와대 홍보수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부당거래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권력과 포탈의 유착한 명백한 이거는 사례라고 봅니다. 이 청와대 홍보수석은 영전을 넘어서 가지고 여론 조작을 묵인 방치한 그런 협조에 대한 보원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구체적인 이 질문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가지만 묻고 의원들에게 이제 발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드루킹이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기사 댓글 2개에 매크로를 이용해서 베스트 댓글을 조작한 사실에 대해서 네이버 측은 사전에 인지했죠. 좋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답변해 주고,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좀 밝혀주시고, 또한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올해 초 정부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청와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내부 조사를 의뢰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그 시기는 또 언제인지 이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 매크로로 추정되는 그런 정황을 시스템으로 실시간 포착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일일 평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의심돼서 차단하는 경우는 몇 건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드루킹이 사용한 매크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네이버는 했을 거라고 분명히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예전에도 쓰였거나 이게 흔한 기술이라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포털 네이버에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알려해 주십시오. 저희는 댓글 아이디 하나하나의 아이디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뭔가 1분당 이상한 징후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막거나 하는 일들은 하지만, 그 아이디가 개인적으로 특정하게 누군지를 저희가 갖고 있다거나 이분이 어느 당에 속한다거나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사키 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갔고, 그 청원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가 밝히라는 반대쪽의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그 부분부터 경찰에서 요청한 데이터를 저희가 전달해 드린 거였고요. 그게 드루킹이었는지 어떤 부분들인지 저희도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럼 그 이후에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정확히 언제? 경찰에 청와대 청원이 올라가서 저희 쪽에서 기술적으로 잘 막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청와대에 올라갔고, 그 청원에 나왔던 기사가 바로 그 기사 관련된 부분들이라, 그리고 경찰에서 특정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한테 요청하셔서 저희 정영아 정보담당이 관련된 부분의 데이터를 통째로 그냥 경찰에 드린 거고요. 경찰에서 밝히신 것은 저희는 저분이 어떤 부분이고 저분이 어느 당에 속하신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희가 민주당하고 했다면 왜 민주당과 관련된 아니 그러니까 인지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청원 올라간 관련된 부분에서 청와대 청원 이전에는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좀 할게요. 드루킹 일당 가운데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댓글 조작을 네이버가 방조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 1개인당 보유할 수 있는 그 아이디가 사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휴대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한 달에 3개 정도까지 아이디를 가질 수 있고, 아이디를 지금 밝혀진 거로만은 2,000개 이상의 아이디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댓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적인 시각에서 말이죠. 네이버가 이게 그런 댓글 조작을 방조한 측면이 있다면 네이버가 지금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공범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넷 회사들은 사실은 한 명에게 하나의 아이디만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본인을 제대로 드러내는 아이디가 있고, 그냥 본인이 편안하게 친구들이랑 나누는 아이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댓글에도 그냥 같은 방향으로 적용돼 있었던 거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런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이버라면 충분히 그거를 알고 있을 텐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인터넷 실명제는 저희가 원래 먼저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건 헌법재판소였고, 저희는 그때부터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댓글에 필요하다면 저는 법적인 장치들을 아니 네이버는 범죄가 일어날 조건을 차단을 했어야 되죠. 여기 기술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나도 그냥 네이버는 그냥 이것은 뭐 네이버 실명제 법안에 따른 것이고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고쳤고, 발표할 부분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 실명제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헌 판결이 나서 이건 법적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한테 인터넷 실명제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건 네이버가 먼저 실명제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실명 위헌 판결 받아서 그거 다 고치고 또 한 번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의 상황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각 신문 방송에서 네이버의 어떤 댓글이라든지 네이버의 어떤 자의적 편집 이런 게 문제가 많다, 그리고 댓글 장사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관련해서는 네이버 모바일 뉴스판에 한 건도 올라가지 않는다. 잠깐만요, 내가 끝까지 할 테니까.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것 관련해서 네이버의 어떤 자의적 편집의 어떤 가능성이 농후하고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뭐 거기에 대한 거는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례를 보여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네이버 댓글 조작 용의자들 USB 메모리 뭐 버려 이 관련 화장실에 버려 이 관련해서는 추천 수가 291건인데도 15분 만에 네이버 메인 화면에 노출됐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여당 당은 정부 비판 댓글 공감 여론 조작에서 3명 구속 추천 수 404건인데 1시간에 바로 메인 화면에 노출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비방 댓글 조작 누리꾼 잡고 보니 민주당은, 특히 민주당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는 네이버가 아주 그냥 뭔가를 감추는 것 같아요. 이것은 추천 수가 2,510건 네이버에 뜬 단편적 기사에 뜬 겁니다. 추천 수가 2,540 댓글이 5,848개나 달렸는데도 메인 화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자의적인 뉴스 배열을 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그런 사례를 든다면은 청와대 준용씨 소송 관련 자신의 권리 지키기 위해 이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네이버에 올렸는데, 이 네이버의 추천 건수가 206건에 불과한데도 2시간 동안 네이버 모바일 화면에 노출돼 2시간 동안 노출돼 있었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도 이런 청와대에 상당히 좀 유리한 거는 굉장히 노출시킨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거 몇 사람이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3시간 4분 동안 메인 화면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네이버가 정말 공정하고 당당하고 뭔가 한다면 이런 건 없애야 된다. 아직 사실은 어떤 쪽도 마음에 들어 하시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네이버가 직접 편집하는 구조는 지금 대부분 다 드러내고 있는 중이고요. 아, 사장님, 이런 자체를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 댓글 건도 소희경 의원님 지적 주셔서 국감 때 저희가 이슈되는 부분이 네이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균형적으로 하면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아죠. 여기 올 리가 없겠죠. 좀 전에 구체적으로 우리 홍보 본부장이 분명히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도 인정할 거는 인정하시면서 대화를 하자고요. 예? 분명히 제시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네이버가 불공정하게 편집한다고 말씀들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거죠. 진짜 원하시는 부분들이 다 다르시니까. 원하는 게 아니고는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한다고 돼요? 청와대 거 여당 거는 거의 나타내지 않고 여기다 뭘 작게 원해? 띄우고 우리 거는 아니 지금 지금 이 마당에서도 인정을 안 해요 그 잘못을? 잘못을 인정을 해야 우리가 뭘 개선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고칠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인정을 할 거 하고서 그 다음에 대화를 해야지. 그럼 댓글 수 저렇게 미미한 민주당이나 청와대 관련해서 유리한 기사는 그렇게 메인 화면에 오래 띄워주고 수천 건, 5천 건, 6천 건이 와도 메인 화면에 제대로 안 띄워주면 그건 뭐예요? 아무 답변한 거 없어요. 예? 의든 실수든 저 결과가 잠깐 그부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우리가 그럼 허위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실인지 저희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아니라 이 지금 많은 언론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허위 사실을 가지고 나중에 자료는 다시 다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서로 잘못과 또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이 분노는 인정을 해야만이 좋은 개선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 80여 명이 네이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층과 2층 여기 대기실에서 의원들이 지금 오늘 이 대화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또 밝혀줘야 됩니다. 댓글 조작이 결론 국민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마음을 혼동과 혼란으로 빠뜨린 이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댓글 조작이 이루어진 판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어떤 경우도 그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뭐 우리 동료원들께서 불공정 배열이나 뉴스 편집의 문제점, 뉴스 장사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네이버의 수익 구조를 위한 이런 엄청난 불법적인 행위나 또 사회적 혼란, 혼돈 행위가 네이버 이 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방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으로 네이버 임직원 여러분들이 호가호위하고 여러분들만 잘 살고 엄청난 많은 피해자는 한숨 짓고 피눈물 흘리는 세상, 이거는 포털이 말 그대로 세상을 포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 의원들의 이 중요한 내용에 답변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문제만 분명히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실시간 검색어, 지금 자극적인 검색어들이 실검 순위를 장악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한쪽으로 몰아간 사례가 허다합니다. 지난 1월 24일 새벽부터 벌어진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 간 실검 전쟁이 대표적인 그 사례예요. 이 실시간 검색 순위를 끌어올리는 조직적 여론 조작을 없애기 위해서 실검 정책을 폐지할 의향이었는지 이것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도 아웃링크 도입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이 뉴스 콘텐츠를 포털 내부에서 보여주고 또 댓글도 포털에 달게 하는 그런 인링크 방식으로 유통하면서 이 여론이 왜곡되고 사회적 낭비가, 그리고 사회적 혼돈과 혼란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아까 인정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땜질식 처방의 이 한계 내에 분명히 네이버는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아웃링크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은 오늘 명확하게 답을 들어야만이 저희들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웃링크는 이제 국민적 요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네이버 측에 전달합니다.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은 오늘 이 저희들 방문과 또 한성숙 대표님과의 이 면담 결과가 그래도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또 개선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저희들은 특단의 판단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아웃링크 관련된 부분은 고민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아웃링크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도 또 당사자인 언론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 정리하고 있고, 아까 근원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 뉴스 서비스라고 하는 걸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이슈로 사실은 계속 네이버 플랫폼이 언급되고 하는 것이 저희 브랜드에도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지금 지적 주신 부분들을 다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게 진짜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저희도 사업이긴 사업이라 단계는 밟아야 해서 일정 시점을 두고 편집은 일단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손을 다 떼는 걸로 지금 잡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당길 거고요. 그리고 실검도 지금 개편안 정리하고 있고 뉴스도 지금처럼 집중되는 형태가 아닌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면적으로 제로 상태에서 다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하라 하시는 건 좀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어렵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지난번 뭐 댓글 때도 저희가 여러 이슈 있었지만 소영교 의원님 말씀 주신 게 저희 봤을 때 판단할 때 저희가 뭐 어느 쪽에 말씀을 듣던 간에 맞다고 생각되면 바꾸는 부분들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여기까지 오기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 뉴스 장사, 댓글 장사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 부분이나 뉴스 콘텐츠 전체를 저희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분에 저희 주된 부분이 아닌 부분들까지도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관련 부분은 저희는 믿어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또 뭐 불러서 또 말씀 주시고 할 거라고 알고 있어서 저희도 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 편집 장사해서 여러분들만 호가호위하고 이 잘못된 혼돈스러운 세상 가져가는 거 여러분들 책임 큽니다. 저희들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